아, 9월 26일 수업 내용, 오늘은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형태, 변수 하나에 뭐 A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통칭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넣는다라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에는 이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게 첫 번째가 배열, 두 번째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일단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골치가 슬슬 아파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배열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배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1차 배열, 2차 배열, 점점점, n차 배열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1차 배열하고 2차 배열에 집중을 좀 할 겁니다. 그 배열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값을 도출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더 훑어야겠죠. 배열 데이터를 탐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또 어떤 새로운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자, 그럼 배열이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성적표가 제시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성적표를 갖고요. 학생별로 이제 총점과 평균을 내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방향대로 다 합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목 수가 세 과목이니까 더한 거를 3으로 나눠줘야겠죠. 물론 이거를 계산할 때 바로 수식을 써도 될 거예요. 92 더하기 81 더하기 77 나누기 3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모든 점수는 변수화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죠. 그러면 아홉, 세 명씩의 세 과목이니까 9개 변수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학생은 30명이고요. 과목은 20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00개의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변수로 표현하면은 이게 각자 점수가 진행이 되면 코드가 굉장히 길고 난해해져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는 좀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게 이제 그런 복잡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자료 구조 하나고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저장해요. 자, 그래봤자 이 배열이라는 것도 변수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의 변수 여러 개 값을 넣은 건지 결국 변수잖아요. 그래서 배열도 선언과 할당의 과정을 거쳐요. 자, 선언을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는 그 변수의 특성이 어떤지는 값을 실제로 넣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네, x라는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것만 봐서 얘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열인지 논리값인지 판단이 안 돼요. 뭐라도 대입을 해봐야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건 일반 변수건 선언은 다 똑같아요. 할당하기 전까지는 숫자, 문자열, 배열 같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럼 할당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묶는 거다 보니까 묶는다라는 의미로 대괄호를 써요. 그 안에 변수들을 종류 구별 없이 콤마로 구별해서 쭉 나열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언과 할당이 나누어져 있으면은 콘스트로는 선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콘스트는 한 번 만들면 바꿀 수 없는 건데 콘스트 K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얘는 선언한 순간 이 값은 언디파인드로 이미 확정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못 바꿔요. 그래서 콘스트를 쓸 때는 선언과 할당을 무조건 한 큐에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콘스트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조금 더 키울게요. 혹시 뒤에서 보시기 작으실까봐. 자, 배열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레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클래스가 뭡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클래스라는 주제 하나로 우리가 하루를 수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는 명령어의 일종이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ew array라고 해서 괄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때려 박으면은 얘네들이 배열이 됩니다. 그럼 위에 거랑 사용 방법이 겹치잖아요. 그럼 주로 뭘 사용하느냐? 얘를 읽으세요. 위에 거. 대괄호 방식을 주로 쓰세요. 왜냐면은 new array라고 하는 명령은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져요. new array로 배열을 만들 때 괄호 안에 숫자 값이 하나만 명시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let say는 한 다음에 5라고 하면은 얘는 5라는 변수가 혼자 들어있는 거죠. 근데 let m은 new array라고 하고 여기다 바로 한 다음에 5라고 집어넣으면은 얘는 5개의 빈칸을 만들어요. new array 명령에 숫자값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건 값이 아니라 칸의 개수를 뜻해요. 각각의 칸은 정의되지 않은 값 undefined로 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new array는 동작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괄호 방식을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K나 M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지죠. 이 배열 이름 점 length라고 하는 명령을 쓰시면 몇 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얘는 한 칸이죠. M은요. M.length라고 하면 5칸이죠. 자, 배열이 일정 length는 배열의 칸수를 반환한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통상적으로 만들죠. 10, 20, 30, 40, 50 이렇게 5칸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 원소들은요.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습니다. 0, 1, 2, 3, 4. 항상 0부터 시작해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 일련번호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인덱스는요.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존재하고요. 항상 0부터 그 다음에 아까 랭스가 5개였죠. 5칸. 전체 크기 빼기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존재해요. 크기 빼기 1까지요. 정작 이 5라는 값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규칙을 가져오면은 반복문하고 찰떡궁합이 돼요. 크기 폭은. let i는 0부터 i가 이게 길이였죠. 얘를 k라고 치겠습니다. k.length보다 작은 동안. 랭스가 5인데 정작 5는 포함 안 되잖아요. 0부터 4까지니까. 하는 동안 i가 1씩 증가한다. 이 반복문하고 찰떡궁합이 돼요. 배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반복문 돌릴 때 0부터 웬만하면 0부터 시작하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래서 그래요. 배열의 기인에서 그래요.
배열이 나오면 반복문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반복문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번호를 씁니다. 자, 이걸 인덱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배열의 원소에 접근할 때 인덱스 번호를 쓰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배열 이름이 myARR이에요. 그러면은 myARR의 0번째라고 하면은 1, 2번째라고 하면 3.14, 네 번째라고 하면은 셀스, 여섯 번째라고 하면 5. 그럼 이 반복문 안에서 배열 이름이 K니까요. K의 i번째라고 합니다. 모든 항목을 순서대로 스캔하는 거예요. 이걸 배열의 탐색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마지막 한 줄까지만 보고 예제 코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0,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my ARR의 열 번째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열 번째 칸은 없잖아요. 그러면 언디파인드가 나와요. 자, 아마 예제에서 요거에 대해서 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예제 코드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예제는 배열을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my ARR1 여기서는 선언만 한 거죠. 선언 적어놨네요. 그리고 밑에서 할당을 한 거죠. 1, 3.24 출력하려. 출력하면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줄을 이렇게 한 줄로 통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선언 따로 할당 따로인데 선언과 할당을 이렇게 한 줄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선언, 이렇게 할당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myARR의 length라고 하는 값을 조회하면 개수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가 렌의 대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배열의 원소수 퍼센트 D라고 하면 4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yAR3의 5라고 하면은 5라는 값을 원소로 갖는 한 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UArray 5라고 하면은 5개의 빈칸에 갖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UArray는 사용 용도를 그냥 처음부터 몇 칸짜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제한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코드에 버그 만든 적이 좀 많아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 극혐이에요. 자, 만들고 출력하면 고지고대로 나오고요. 원소수는 4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렌스 확인했을 때 4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자, 위에 거는 5라고 하는 한 칸짜리인데 아래 거는 5개의 빈 아이템이라고 표현해요. 5칸이라고. 자, 배열의 원소 접근입니다. 아, 구조분 내가 먼저 나오는구나. 자, 1, 3.14 true hello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0번째, 1번째, 2번째, 세 번째예요. 그래서 my ARR의 0번째는 1이죠. 1번째는 3.149, 얘는 true. 세 번째 거는 true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거를, 자, 얘가 첫 번째 퍼센트 뒤에 출력이 돼요. 숫자니까, 퍼센트 뒤. 두 번째 거는 3.14. 마찬가지로 숫자니까 퍼센트 뒤. 다음에 true. 숫자 이외의 형식은 퍼센트 s로 출력하면 다 활용된다고 했었죠. 예, 헬로도 이렇게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뭔지를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원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조분해라는 내용은 확인하려면 이걸 조금 더 내용을 봐야겠네요. 아, 제가 반복문 얘기를 너무 일찍 드렸네요. 반복문하는 느낌. 자, 이 구조분해라고 하는 이 문법은요, 이 표현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조분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신 책들이 아니면 정리를 잘 안 해요. 자, 말 그대로 배열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자, 배열을 100, 200, 300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이 배열을 배열처럼 생긴 애한테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하나씩 변수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요. 그래서 A, B, C가 각각 독립 변수가 됩니다.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변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옛날에는 이렇게 한 거죠. 콘스트 A는 my ARR2의 0번째, B는 my ARR2의 1번째, C는 2번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열의 원소를 독립적인 값에 복사하고자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추격형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는 배열은 3칸인데 지금 분해받으려는 변수는 2개밖에 서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A는 100, B는 200, 300은 버려요. 그래서 변수가 정의되지 않은 원소 300은 버려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100, 200, 300이라고 잡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구조분해를 해서 들어가는데 하나 남네요. 그럼 얘는 정의되지 않은 값, 즉 언디파인드거든요. 자, 마지막 원소가 5개인데요. A하고 B에는 하나씩 이렇게 순차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뒷부분이 없다면 나머지는 그냥 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찍고 뭔가 선언을 하시면요. 이 레스트가 남은 애들을 배열로 묶어요. 3대, 4대. 자, 이 구조분해라고 하는 문법이 노드에서는 노드.js 같은 경우는 코딩이 좀 많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노드.js는 이렇게 최신 문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데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여기 React.js 다음 과목 넘어가신다는 분 아니 계시잖아요. React.js는 매 예제 파일마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분해 문법을 되게 이거 말고도 나중에 뒤에서 제이슨의 구조문법이 또 나오거든요. 구조분해. 이 구조분해라는 문법을 이해를 못해서 리액트 진입장벽에 되게 높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리액트 JS가 기본적으로 최신 문법을 되게 적극적으로 적용돼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옛날 책만 보고 공부하면은 딱 봤을 때 코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법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니까 이런 최신 문법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겹치는 건데요. 어, 0번째, 1번째, 2번째만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원소를 출력해라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출력하니까 undefined가 출력이 됩니다. 자, 0번째, 1번째, 2번째만 있죠. 또 0, 1, 2만 있는데 네 번째 원소에다 1을 더해라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게 아까 undefined였죠. undefined에다가 1을 더하라고 하면 결과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는 Na입니다. not a number. 없는 거를 쓰려고 하면은 undefined가 됩니다. 근데 없는 거에다 대입을 한다.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은요. 없는 거를 출력하라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없는 거에다 대입하라 그러면 얼씨구 하고 만들어요. 자, my AR8이 1, 2, 3이에요. 0, 1, 2죠. 근데 네 번째 칸에다가 5를 넣으래요. 그럼 네 번째 칸에다가 5를 넣어요. 그럼 세 번째 칸은 어떻게 될까요? 안 정해줬잖아요. 언디파입니다. 배열은 항상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 이거까지 코드 복귀하겠습니다. 자, my AR2가 100, 200, 300입니다. 얘가 100, 200, 300이에요. 그거를 A, B, C에다가 각각 나눠서 주습니다. 그러면 A는 100, B는 200, C는 300이 됩니다. A, B, C는 각각 독립적인 변수예요. 자, 이거 변수에 담을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결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코딩하셔도요. 밑에 나가요. B1, B2, 그리고 나머지 레스트 언더바 B. 첫 번째 게 B1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게 B2로 들어가고, 나머지 게 배열로 묶어서 레스트 B가 돼요. 레스트 B를 출력하면은 나머지가 묶인 배열이 됩니다. 자, myAR은 100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갖습니다. 0번째 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yAR 0을 아이템 1에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 적당히 복사됩니다. 100 나올 거예요. myAR의 1번째를 아이템 2에 복사하면 1번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undefined가 돼요. 자, 그래서 아이템 2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첫 번째 원소가 존재함.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원소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이프문으로 결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else가 출력됩니다. 자, myAR이라고 하는 게 아까 100이라는 값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비고정법으로 분해하려고 치면 첫 번째 거는 x에 들어가는데 y는 남잖아요. y는 undefined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게 undefined를 최대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undefined가 발생하는 상황을 많이 보셔야겠죠. 뭐 결과는 뭐 제가 다 말씀드렸고 웬만한 거는 옆에 주석으로 결과 적어놨으니까 코드 실행하신 거랑 결과 맞춰보시면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반복 문화와 같이 나오는 거니까 요번 교시 1, 2, 3번까지 할게요. 8시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이따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반복문 활용,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겹치긴 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포문이 또 공개됩니다. 포문의 종류가 좀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열은요, 인덱스가 0부터 1씩 배열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순차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반복문의 초기식을 0으로 세팅해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조건식은 길이보다 작을 동안 세팅하고요. 증감식을 일씩 증가. 이렇게 설정하면은 반복문하고 배열은 궁합이 잘 맞아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예제 패턴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배열을 얼마나 잘 핸들링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그 요즘 신입들 뽑을 때 진행되는 코딩 테스트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일련의 공식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치 수학 공식처럼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코딩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 보통 이제 또 4학년 때쯤에 배우는 과목이긴 한데 가끔 이걸 1, 2학년 때 배웠다는 사람들 가끔 보기는 해요. 아마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입니다. 오부문이에요. 앞에 거는 배열을 탐색하기 위해서 초기식, 초기식에서 만드는 변수 있죠? 초기식 변수 i. 이 i가 배열 인덱스랑 같다예요. 이거를 전제로 가는 건데 포5부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인덱스를 걸지 않아도 배열의 모든 원소를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요. 그래서 현현된 변수에 자동 할당해요. 그러니까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포, 렛으로 살아나건 콘스트로 살아나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자, 여기부터요. 콘스트 myar 나이라고 배열 하나 만들었어요. 포 한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넷으로 가건 콘스트로 가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 포문 안에 속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반복이 될 때마다 매번 지우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상수건 변수건 상관없어요. 자, 뒤에다가 이 배열을 갖다 박아요. 그러면 이 부위에 1, 2, 3이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 포문은 배열의 원소가 3개니까 3번 반복해요. 그리고 이 부위가 순서대로 1, 2, 3이죠. 엄청 많이 씁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반복문의 활용. 지금 말씀드린 반복문 활용하는 거, 요것만 가지고서 예제 패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번 글씨 이론 설명은 끝난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 5개 예제가 나와요. 자, new array 5라고 하면은 5개의 빈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출력하면은 empty items 하면서 5칸짜리다라고 나올 거예요. 길이. 개수를 세는 거니까 안에 내용물이 있건 없건 상관없죠. 그냥 칸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입니다. 이걸 가지고 i가 0부터 5보다 작을 동안 반복을 돌아요. 그럼 i의 증가 변화량은 0부터 4까지죠. 그러면 i가 0, 1, 2, 3, 4가 되는 거니까 0 곱하기 10을 AR날에 0번째에다 넣어요. i가 또 증가하고요. 1 곱하기 10을 myAR날에 1번째에다 넣어요. 이런 식으로 요 i 위치에 들어가는 요 값이 계속 반복문에 따라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i가 0일 때 여기에 0 곱하기 10이 들어가요. 1일 때 1번째 위치에 1 곱하기 10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하면서 칸을 채웁니다. 자, 출력하면 처음에는 5개의 빈칸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i가 1씩 증가하면서 요 각각의 칸에 10을 곱한 값을 계속해서 채워낸 거예요. 이런 걸 배열의 탐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또 반면에 포, 5부. 자, 배열이 4, 5, 2, 1, 3이에요. 얘를 여기다 걸어요. 그러면 이 아이템이
순서대로 4, 5, 2, 1, 3이에요. 아까 거보다 훨씬 단순하죠? 그래서 그냥 아이템 출력하려고 하면 배열의 원소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 기본 반복문은 현재 내가 다루고 있는 값이 배열의 몇 번째 항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i가 배열의 인덱스니까요. 근데 for 오브문은 이 변수가 배열의 원소를 뜻하지 현재 인덱스는 이 안에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for 오브는 인덱스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대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몇 번째 거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 싶으면은 기본 반복문이고요. 몇 번째 거인지는 필요 없고 알맹이만 있으면 된다. 내용만 알면 된다 싶으면 포 오브로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배열의 원소의 총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는요. 총합을 구할 때 이 인덱스의 총합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원소의 총합이에요. 총합을 구할 때는 항상 누적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합산을 구할 변수를 미리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배열의 랭스 5보다 작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5는 포함 안 되죠?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해요. 그럼 i가 0일 때 데이터의 i번째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0번째니까 10을 가져다가 썸에다 더하겠죠. i가 1 증가해서 1번째가 되면은 데이터의 1번째 20이 되겠죠. 20을 갖다 더할 거고 2가 되면은 그 옆에 30을 갖다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i가 4가 될 때까지 데이터의 i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얘네들을 썸에다가 계속 플러스 있고 합산하는 거예요. 썸 스스로 10 증가, 썸 스스로 20 증가.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최종 이 썸이라는 변수는 데이터 원소의 총합이 됩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개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데이터.랭스,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진 썸에다가 랭스로 나누면 평균도 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배열과 반복문 활용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배열의 원소 중에요. 가장 큰 값을 찾는 겁니다. 최대값 탐색인데요. 루틴을 볼게요. 일단은 원소값을 무작위로 넣었어요. 배열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뭐가 됐건 그냥 막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냐면요. 일단 0번째 항목을 무조건 인시변수에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가 되죠? 그럼 0번째 거는 일단 복사를 했으니까 나머지 거에 대해서 탐색을 해요. 첫 번째 거는 복사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맥스 값하고 얘를 비교해요. 그럼 맥스가 더 크죠? 패스. 그 다음 거하고 맥스를 비교해요. 7이 더 크죠? 그럼 7을 맥스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7이. 자, 맥스하고 그 다음 거를 비교해요. 9가 더 크죠? 그럼 9를 맥스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9가 되죠? 그 다음에 맥스하고 다음 거 비교해요. 작네요. 패스. 그럼 맥스가 남는 게 최대값이에요. 이 루틴을 코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출력문이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요거 빼고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일단 뺄게요. 이게 최대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0번째를 맥스에다 비교를 합니다. 저장을 해요. 이거 5죠. 5하고 5의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색은 나머지 거 갖고 하면 돼요. 인덱스가 0, 1이니까 반복을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탐색하면 되니까 1부터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은 반복의 범위는 1부터 4가 돼요. 1씩 증가. 자, 이렇게 해서 i가 1일 때 맥스가 데이터의 i번째보다 작다면 그럼 5가 그 i가 1일 때니까 2보다 작다는 거죠. 조건 안 맞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5가 i 증가하니까 7이 됩니다. 7보다 작다면. 얘가 7이에요. 그러면 7을 맥스에다 대입. 맥스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i 증가해서 7이 9보다 작다면 조건 맞으니까 9를 맥스에 대입. 이제 맥스는 9가 돼요. 그 다음에 9가 2보다 작다면 조건 안 맞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맥스는 9가 됩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 최대값 9라고 나와요. 이 과정을 좀 추적해 보시라고 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출력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일단 반복문이 돌면서 처음에 맥스 값이 5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맥스가 5이고요. 데이터의 1번째가 무엇인지를 찍어봤습니다. 1번째는 2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 품은 패스한 거예요. 그 다음에 5하고 데이터의 2번째를 비교합니다. 7이죠? 조건이 맞으니까 이 밑에서 맥스의 데이터의 i번째를 복사, 맥스의 7을 복사라고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가 7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세 번째는 9예요. 여기서 출력한 거죠. 자, 또 조건 맞으니까 맥스의 9를 복사. 다시 맥스는 9고 데이터의 네 번째는 2. 이거는 조건 안 맞으니까 패스. 최종 최대값은. 자, 여기서요. 요 부등식의 방향만 바꾸면 최소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처리하면은 최소값으로 바뀌어요. 출력되는 메시지는 그냥 최대값 그대로 줄게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물론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을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으면은 사실 여기 앉아계시면 안 돼요. 하긴 천재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접근하는 체계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근해 공식 같은 거 구하던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코드 자체를 일단은 통째로 외우는 당장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일단 통째로 외우기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 루틴은요, 배열의 역순 배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열 무작위로 원서 넣었습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처음에 이랬던 애가 역순으로 재배치됩니다. 역순으로 재배치됩니다. 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몇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다 풀는 게 아니에요. 넉선으로 배치하려면 얘하고 얘를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1, 5, 2, 4, 3, 6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원소가 짝수예요. 얘하고 얘를 바꾸고 얘하고 얘를 아이고 얘를 바꾸고 얘하고 얘를 짝수계일 땐 원소의 개수, 원소의 수 나누기 이만큼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5개일 땐 원소수 홀수계일 때요. 나누기 2를 하면은 얘는 몇 점 5, 소수점이 나와요. 홀수계를 2로 나누면. 이때 이 소수점을 빼고 x번만큼 하면 돼요. 가운데 거는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길이를 갖고 와요. 길이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짝수라는 거죠. 짝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3학년 산자입니다. 앞에 조건이 참이면은 A를 갖다 변수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B를 갖다 변수에 넣습니다. 조건 물음표 A 콜론 B였어요. 조건이 참이면 A가 대입되고 그렇지 않으면 B가 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즉 짝수라면은 그냥 미련 없이 2로 나눠서 갖다 넣어요. 근데 짝수가 아니라면 나머지를 버리기 위해서 1을 빼서 2로 나눕니다. 5 빼기 1 나누기 2. 그러면 2잖아요. 나머지 0.5를 버리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복 횟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반복문에서 i가 얘를 가리키고 있을 때 맞바꿔야 되는 건 제일 끝에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거를 가리키면은 끝에서 두 번째. i가 앞으로 전진할수록 맞바꿀 대상도 뒤로 한 칸씩 뒤로 와야 돼요. 즉 나랑 교환을 할 반대쪽 위치는 몇 번째 거냐. 이걸 계산해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i, 0, 1. 그 다음에 길이. 전체 길이는 5개라는 거. 자, 이걸 가지고 i가 0일 때 반대쪽 원소 인덱스 4. 1일 때 반대쪽 인덱스 3. 이걸 계산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5 빼기 i 빼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반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프로 코딩 수업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드리거든요. 이 질문 들었을 때 표정 밝으신 분이 못 봐요. 수업 좋아하세요.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정도. 거의 한 1차 방정식 정도에 되는 수식은 그, 다루셔야 돼요. 은근히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반대쪽 원소의 위치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대쪽 원소의 위치가 K니까 I번째 거랑 K번째 거를 맞바꾸면 돼요. 보통 이걸 코딩에서 수합 처리라고 하는데요. X는 1이고 Y는 2일 때 이 두 개 값을 맞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다이렉트로 맞바꾸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불가능해요. 좀 더 정확하게 파이썬 빼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이렉트로 맞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간에 임의의 변수 하나를 등장을 시켜야 돼요. 처음에 Z에다가 X 값을 넣습니다. Z는 X. 그럼 얘가 1이 되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x에다 넣습니다. x는 y. 그러면 x 값은 이제 2로 바뀌죠. 마지막으로 아까 복사했었던 z 값을 y에다 넣습니다. y는 z라고 하면은 1이 y로 들어가는 얘는 1이 되겠죠. 결과만 넣고 보면은 바뀌었네요. 이걸 수완첩이라고 해요. 자, 코드에서는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요. z를 tmp로 놨어요. 보통 코딩에서 임시값이라고 하는 템포러리를 tmp 혹은 temp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이게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더 줄이면은 tmp 이렇게. 자, 임시값을 tmp라고 명령을 얘가 지금 z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i번째 항목이 x에 해당하는 거예요. k번째 항목은 y에 해당하는 거예요. x를 z에 넣고 y를 x에 넣고 z를 y에 넣습니다. 자, 이걸 반복을 돌면서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수식을 나누면은 현재 p는 2가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i는 0부터 i는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이네요. 그럼 i가 0일 때 데이터.점 랭스에서 0 빼고 1 빼면은 4가 되죠. 첫 번째 케이스 4예요. 그럼 i가 0이니까 데이터의 0번째 1을 tmp에다 넣습니다. 얘가 1. 데이터의 k 네 번째를 i번째에 넣습니다. i 0이었죠? k는 4였죠?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값을 데이터의 0번째에다 갖다 넣어요. 3이 됐어요. 원래 있던 1은 tmp에 복사된 상태죠? 그럼 요 원래 있던 요 1이라는 값을 데이터의 k번째에 넣습니다. k4였죠. 그럼 여기 있는 요 1이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1이 되죠. 그럼 맞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한 칸씩 옮겨가면서 수행을 하면은 원소가 딱 역수능이 있습니다. 잠깐 번외편으로 얘기해 볼까요?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약간 쌓여져서 프로그래밍에서요, 온하고 오프를 처리하는 법을 토글이라고 불러요. 이 토글 처리를 하는 방법은 논리값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let a가 true면 a의 토글은 let b는 not a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값의 토글은 그냥 느낌표만 붙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요, 정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0은 5% 치고요. 1은 5으로 칩니다. 그래서 불리값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온오프를 반복해야 되니까 만약 온이라면 5%, 그 다음에 오프라면 온으로 변경. 왜 스마트폰에 보면 이런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 이런 애들 이런 거 처리할 때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줬을 때 그러면은 만약 온 1이라면 0으로 바꾸고 0이라면 1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면 수학이 얼마나 코딩에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문제 내면은 100이면 딱 이렇게 돼요. 거의 100명, 거의 10명 중에 한 8명은 이렇게 돼요. 이 변수를 A라고 칩시다. A가 0이면
A는 1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A는 0으로 바꿔요. 그래서 A가 0이면 그 값을 1로 바꾸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이 온오프가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의시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요. A가 1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삼각연산대로. 자, 요거랑 똑같은 문제를요. 1 플러스 네모는 0. 0 플러스 네모는 1. 죄송합니다. 다시요. 네모 플러스 1은 0. 네모 플러스 0은 1.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거를 풀어보라라고 초등학생들한테 문제를 내면요. 실제로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제 조카가 이거 풀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밖에 떠올리지 못했는데 제 조카는 이 부문이 아니라 이런 명제를 보더니 하나 이렇게 풀더라고요. 1 빼기 A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진짜 초등학교 산수잖아요. 근데 해결이 돼요. A가 1이면은 계산은 0이 나오고요. A가 0이면 계산은 1이 나와요. 오, 진짜 이건 저도 뒤통수한테 맞은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랬던 제 조카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글씨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렬이요. 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해요. 일단 반복문이 이중이에요. 첫 번째 거랑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랑 나머지 거를 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것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맞바꿔야 돼요. 3이랑 5를 비교합니다. 패스. 그 다음에 3과 1을 비교합니다. 1이 더 작죠? 맞바꿉니다. 그럼 1, 5, 3, 4, 2가 돼요. 여기에서 이념하실 건 여기 있던 3이 가운데로 갔다고 해서 가운데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자리를 주시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을 확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거랑 다시 그 옆에 거를 비교합니다. 1이 다르니까 패스.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를 비교합니다. 1이 다르니까 패스. 그래서 첫 번째 값을 1로 확정합니다. 자, 이게 i예요. i가 0일 때. i가 1일 때. 자, 1, 5, 3, 4, 2니까 이제 i가 1이니까 얘를 갖고 해요. 5하고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바꿉니다. 1, 3, 5, 4, 2가 되죠. 자, 계속 얘랑 얘 다음 거 비교해요. 패스. 얘랑 얘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바꿉니다. 1, 2, 5, 4, 3이죠. 자,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i가 또 증가합니다. i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확정됐던 값이 1, 2, 5, 4, 3이니까 2에 해당하는 얘를 가지고 합니다. 5와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으니까 바꿉니다. 1, 2, 4, 5, 3. 계속 가운데 거 보고 계셔야 되죠? 4하고 3을 비교합니다. 3이 더 작으니까 바꿔요. 1, 2, 3, 5, 4가 됩니다. 자, 끝까지 다 갔으니까 i 또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확정된 값이 1, 2, 3, 5, 4죠? 자, 얘하고 비교를 해요.
얘하고 옆에 거를 비교합니다. 4가 더 작죠? 작고요. 1, 2, 3, 4, 5가 돼요. 끝까지 갔으니까 끝났죠? 마지막 거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더 이상.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면요. 일단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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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마지막 거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또 원래 i는 0부터 i가 이 배열을 편상 k라고 할게요. k 점 랭스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빼기 1보다 작습니다. i 플러스. 자, 이게 요 칸을 탐색한 거예요. 자, i가 0일 때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했죠? 1일 때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했죠? 2일 때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했죠? 3일 때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갔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았어요? 이거 별짓기 루틴하고 똑같아요. i 값에 따라서 일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거니까. 또 let j는 i 플러스 1부터 그 옆에 거부터 j는 끝까지 가면 되죠. 얘는 k.점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2 라고 해서 i번째와 j번째를 비교해서 대소 비교한 다음에 맞바꾸는 느낌을 이품을 따시면 돼요. 저도 이거 그냥 통째로 외워서 시작했어요. 좀 전에 이 과정을 PPT로 만들어 봤었더니 PPT로는 전달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데 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서 하면 여러분들 각자 좀 노트 같은 걸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는 0, 앞에 거부터 여기까지만 오면 되니까 렌스 빼기. 그리고 i가 그 기준이 됐을 때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해야 되니까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바깥에는 마이너스 1이 있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면요. 오름차순이에요. 순차점. 왼쪽을 가리키면 내림차순이에요. 역순점. 그래서 i번째랑 j번째를 비교해서 조건이 맞으면 얘네 두 개를 맞바꾸는 수학 처리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랬던 애가 1, 2, 3, 4, 5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을 역으로 바꾸면 5, 4, 3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 개인차는 좀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많이 쓰죠. 가격 낮은 수, 가격 높은 수. 이거잖아요. 많은 순, 낮은 순. 이거 정렬할 때. 이때 쓰는 게 정렬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면요. 몇 가지 일련의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이 순환과 탐색이에요. 순환과 탐색. 배열을 순환 처리하거나 탐색 처리한다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1단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이외에 뭐 몇 가지 좀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더 많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웬만한 코딩 테스트에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알고리즘은 자바스크립트랑은 좀 결이 다른 독립적인 과목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가 됐건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업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의 도입부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후에는 우리 자바스크립트 순정 기능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실습하시기 시간이 좀, 제가 설명이 좀 길었죠. 내용이, 마지막 교시 실습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내용이 좀 세니까, 자, 8시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2차 배열은요, 1차 배열의 각 원소가 또 다른 배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A는 1, 2, B는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C가 A와 B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C는요, 항의 개념이 되고요. A와 B는 각각 열의 개념이 돼요. 자, 이렇게 코딩한 거를 축약해서 코딩하면 아래처럼 표현이 됩니다. 다시 써보면은 C는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게 정시가 돼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겠죠. 3, 배열을 표현하면, 1차 배열을 표현하면 이렇게 두 칸이 있고 1과 2가 들어있다. 인덱스 0,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B도 또 이렇게 칸이 있는 거예요. 3, 4 이렇게 있어요. 이게 C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C 자체가 이렇게 두 칸이 있는데 이 안에 각각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죠. 가로로 그리나 세로로 그리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요 C에 해당하는 검은색 테두리를 세로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A는 이 안에서 1, B는 이 안에서 3, 4. C의 0번째는 A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0번째예요. 1번째는 B죠. 이만큼이 1번째.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 그 다음에 A 안에서는 얘가 또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얘가 각각 0, 1이라고요. 0, 0의 0번째, 0의 1번째. 1의 0번째, 1의 1번째. 이렇게 해서 행열을 구성해요. 예를 들어서 2행 3열이라고 하면 행의 인덱스는 0부터 1까지 두 개니까요. 열의 인덱스는 0부터 2까지 존재하겠죠. 3열이니까 3개. 배열에 저장된 원소에 접근하려면 변수 이름 뒤에 행열 순서로 인덱스를 넣습니다. 만약에 얘라고 치면 C에 대해서 0번째 행의 1번째 원소, 1번째 행의 1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행열이에요. 자, 2차 배열이 있을 때 행의 크기는 아까 C가 이렇게 있으면은 1, 2, 3, 4. 그렇죠? 그럼 2행인 거잖아요. 자, 행의 크기는 이 배열의 길이를 직접 구하면 돼요. 시점 렌스라고 하면은 얘가 2가 나와요. 근데 열의 크기는 지금 이거는 2행 2열로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앞에 거 두 개 들어가고 뒤에 거 다섯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행마다 열의 수가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에 대한 열 크기가 항상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열의 크기는 행마다 개별적으로 보여요. T의 0번째 행에 대한 렌스.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나오니까 2.
C의 1번째 행에 대한 렌스라고 하면은 요거의 길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2차 배열의 개념은 1차 배열의 각 원소가 C만 놓고 보면 1차 배열이잖아요. 그 원소가 각각 다른 배열로 구성된 형태예요. 그리고 거의 99% 이상 얘네들은 개수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각자가 이렇게 개수가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변 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배열의 모든 행이 똑같은 열로 구성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모든 들의 칸수가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얘네들의 칸수가 다 똑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가변 배열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95% 이상이 칸마다 열 크기가 똑같아요. 자, 배열과 반복문. 2차 배열. 2차 배열의 모든 원소를 반복문으로 스캔하려면 중첩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중첩 반복문이 들어가면 바깥쪽에 행을 담당하고 안쪽에 열을 담당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여기서 적용돼요. 부모 반복문은 행에 관여하고요. 자식 반복문은 열에 관여합니다. 이제부터 이걸 코드로 볼게요. 자, 2차 배열입니다. A는 1이고요. B는 4, 5, 6, 7인데 my AR을 원에다가 A, B를 넣어요. 그럼 출력되는 그림은 A 자리에 6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A죠. B 자리에는 이게 들어가겠죠. 여기가 B죠. 자, 이걸 축약해서 표현을 하면 애시당초 A, B라고 이렇게 나눠서 담지 말고 처음부터 코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my ARR2의 여기에서 0번째는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가. 0번째 항목에 대한 0번째, 1번째, 2번째, 1번째에 대한 0, 1, 2. 그래서 0,0, 1, 0,1은 2, 0,2는 3, 1,0은 4, 1,1은 5, 1,2는. 자, 어레이 클래스를 통한 사용도 가능해요. 자, new array 10, 20, 30.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칸수를 표현하는 건데, 이거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냥 세 칸을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C가 되고, 얘도 D. 각각 배열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그래서 new array라고 만들면서 C, D를 넣으면은 이것도 2차 배열의 표현법이 되는데, 이런 방식은 잘 쓰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걸 추락해서 표현하면은 new array 안에 각각 또 new array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표현 방법은 크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남발하지는 마세요. 2차 배열 똑같이 만듭니다. 자, 2차 배열 탐색. 자, my AIR 배열을 만들 때 한 줄로 코딩하면 알아보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코딩할 때 줄바꿈을 해서 코딩할 때도 많아요. 자, 배열 이름의 길이는, 자체 길이는 몇 행인지를 나타내요. 바깥에 있는 괄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들었죠? 0번째 행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여기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세 개. 1번째 행에 몇 개가 있느냐? 여기죠? 세 개. 그러면 행열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잠깐 지울게요. 반복문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의 반복문은 행. 행의 개수는 배열 이름의 길이로 바로 채택한다고 했죠.
2가 2보다 작은 동안 0부터 2보다 작은 동안 0부터 1까지입니다. 1씩 증가죠. 다음 i번째 행 그러면 0번째 행, 1번째 행이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my ARR의 i 여기가 0번째 거, 1번째 거가 되니까 처음에 요거랑 요게 각각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안쪽 반복문 잠깐 떼고서 실행해 볼까요? 안쪽 반복문 잠깐 떼고 요것만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i가 0일 때 이거, 1일 때 요거. 그래프가 잘못되군요. 0번째 행일 때 1, 2, 3, 1번째 행일 때 4, 5. 그러면 my ARR의 i가 1, 2,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반복을 또 돌리는 거예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J는 0부터 i가 0일 때 지금 1죠. 0일 때. 요거의 길이 3개. 0부터 3보다 작다니까 2까지 1씩 증가. 현재 i가 0일 때입니다. i가 0일 때 j가 0, 1, 2예요. 0, 0, 0, 1, 0. 자, 끝나서 이제 i가 1 증가해요. 그러면 i가 1일 때 요거 갖고 또 수행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0부터 2까지 1씩 증가. 그러면 1이라고 그랬죠. i요. 1, 0, 1, 1, 1, 2. 이렇게 해서 2차 배열의 모든 원소를 탐색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포 오브문으로는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느냐? 여기 왜 빨간 줄이 나나 했더니 이게 코스트 마이 ARR이라고 돼 있고 밑에 여기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중복이 되니까 지금 빨간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한꺼번에 다 실행하면은 변수가 중복돼서 에러 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맨날 드래그해서 부분 실행하는 버릇하니까 제가 예제짜면서 인지를 못, 지금 인지했네요. 여기 아래 거는 변수를 이 같은 걸로 바꿔서 안 겹치게 하시면은 한꺼번에 실행하는데 지장 없으실 겁니다. 밑에 거는 변수 이름 바꾸시면 돼요. 자, 2차 배열을 얘를 통째로 호 우부문에다가 갖다 넣으면 이 아이템에 원소가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죠. my ARR2에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배열의 원소는 이거하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이 배열들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이 배열들이 각각 나와요. 자, 안쪽에 있는 반복은 마찬가지로 뜻 잠깐 지우고 이만큼만 실행해 볼게요. 아이템에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두 개 나오고. 자, 이게 지금 각각 아이템이니까 이 아이템 하나를 갖고 다시 반복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서브는 1, 2, 3, 4. 아이템의 원소가 하나씩 서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하면은 2차 배열을 모든 항목을 탐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변 배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의 각 층마다 원소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탐색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 데이터.렌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의 길이가 몇 개인지 2개죠. 그리고 데이터의 i번째 렌스라고 하면은 i가 0일 때 a의 길이 이 길이를 그냥 얘가 알아서 조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1이 되면 i가 1이 되면 데이터의 1번째
이죠? 그럼 요거의 길이를 랭스라고 해서 알아서 또 조회하잖아요. 이미 랭스로 몇 개인지를 조회하면은 능동적으로 배열의 개수가 늘어나건 줄어나건 요걸로 알아서 가져와요. 개수를. 그러니까 요 그 반복문으로 대응을 하시면 가변 배열도 알아서 탐색을 해요. 물론 마찬가지로 포 오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변 배열을 탐색하는 것도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출력했을 때 이렇게 전체 나오고 i 번째 항목 출력하면은 여기 나오죠? i가 0일 때. 그 다음에 데이터에 ij 출력하면은 요거에 대한 항목이 요거에 대한 항목이 순서대로 이렇게 쪼르륵 나오죠. 이렇게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오늘 그 제일 처음에 제시했었던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이 성적표를 배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세 개를 갖는 거고요. 각각의 항마다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내장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모든 학생의 총점을 구해볼게요. 일단은 2차 배열이니까 반복문은 그 이중으로 필요한데 여기에서 일단 코드를 제가 잠깐 단으로 잘랐습니다. 합계를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중 반복문일 때는 완전 밖에서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느냐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요. 자, 이거 빼고 얘만 보세요. 자, 요거만 놓고 볼게요. 반복문 안에서 변수가 만들어지면 매 반복 회차마다 이전 거를 지워버리고 새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지금 바깥의 반복문은 2차 배열의 힘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을 훑고서 얘 새로 만들고 또 한 줄을 훑고서 얘 새로 만들고 한 줄을 훑고서 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바깥의 반복문이 행에 대해서 담당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I예요. 그리고 J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열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반복문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I가 0일 때 요걸 갖고 탐색하는 건데 이름은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째 거부터 합산을 하려고 반복을 1부터 시작했어요. I가 0일 때 그레이드의 0번째 점 랭스 0번째 점 랭스는 0, 1, 2, 3 개수는 4개입니다. 제2의 위치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여기서 끝나죠. 자, 그럼 퍼스널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그레이드의 ij, i가 0일 때 j는 1, 2, 3, 0일 때 1, 0일 때 2, 0일 때 3을 퍼스널 썸에다가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럼 퍼스널 썸에다가 92 더하고 81 더하고 76 더한 거예요. 그럼 지금 0번째일 때 철수에 대해서 합산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레이드 i번째, i가 0이라고 했어요. 계속
자, 요거 개수 4개인데 이름은 빼야 되니까 길이 빼기 1로 나누면 평균 나오죠. 그래서 I번째, 0번째 이름 철수. 철수의 총점은 퍼스널 썸이고 평균은 퍼스널 에이비지입니다. 라고 출력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I가 1이 돼요. 그러면 얘가 아까까지는 철수의 합산이라는 점수인데 0으로 리셋되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I가 1이 됐을 때 0이죠? 0에 대해서 또 이걸 더하면 개인별 합산이 됩니다. 합산을 할 때 변수가 이 첫 번째 반복문 안에 들어있으면 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예 이렇게 완전 바깥에 있으면 이 썸이라는 변수는 이 반복을 계속 탐색하는 동안 리셋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전체 합산이 됩니다. 모든 학생의 9개 점수를 다 더하느냐 한 단위로 따로 더하는 거예요. 변수 초기화의 위치에 따라서 이걸 다 더할지 한 단위로 더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쪽 반복문에서 보시면 변수를 두 군데에서 초기화하고 있는데 반복 돌면서 그레이드의 IJ를 각각 썸과 퍼스널 썸에 더해요. 썸은 리셋되질 않으니까 반복을 하는 동안 계속 더하니까 얘는 모든 점수의 합산이 될 거고 퍼스널 썸은 한 명치 할 때마다 0으로 리셋되니까 개인별 합산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학생의 총점은 몇 점입니다. 라고 합계까지 출력하면 결과가 모두 나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학생들 연습 문제로 냈던 건데요. 문제를 여기 위에다가 적었습니다. 6행 7열로 구성된 2차 배열을 준비하고요. 배열의 모든 칸에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할당합니다. 단, i가 0일 때 j가 3보다 작다면 0을 대입하고 인덱스가 3이 있지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할당합니다. 1씩 증가하는 값의 변수가 카운터예요. 카운터가 30보다 크면 그 자리에 0을 대신 할당합니다. 자, 그럼 6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6행 7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행 7열까지 2차 배열을 만들고 i가 0일 때 0, 1, 2, 3, 4, 5 j가 3보다 작다면 그 자리는 0을 대입하면 0, 0, 0. 인덱스가 3인 위치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할당하면 1, 2, 3, 4, 5, 6, 7, 8 쭉 가요. 어딘가에 3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1이 되는 순간부터 0입니다. 자, 이런 배열을 만드는 게 예제입니다. 6행 7열 배열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라는 배열을 일단 6개로 만들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i번째에다가 각각 7칸짜리 배열을 또 넣어요. 자, 데이터 자체가 6칸짜리인데 각각의 칸에 7칸짜리 배열을 또 집어넣으면은 6행 7열짜리 빈 배열이 완성이 되겠죠. 6행이 나오고 각 칸마다 7개의 빈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을 돌면서 1씩 증가하는 값을 넣을 건데요. 자, 일단 카운터를 1이라고 잡은 다음에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를 대입합니다. 2차 배열 선택한 거고. 자, 그러면 대입식이죠.
식에서 전체 수식에서 증가부전산자가 있을 때 뒤에 붙어 있으면은 뒷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가 1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증가한 1을 먼저 여기다 대입하고 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2를 다음 판에다 넣고 또 나중에 증가해요.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해요. 만약에 카운트가 플러스가 앞에 오면은 1을 대입하기 전에 1을 먼저 증가하고 넣어요. 2부터 들어가요. 2부터 들어가죠. 근데 이걸 집어넣을 때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i가 0일 때 j가 3보다 작다면 0이 되어요. i가 0일 때 j가 3보다 작다면 0이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1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0, 0, 0, 1, 2, 3, 4, 5, 6, 7 이렇게 합니다. 자, 계속 대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30보다 같이 커져요. 30보다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0을 넣어요. 그러니까 0을 넣어야 되는 조건이 두 개인 거죠. 요 조건이 충족되거나 카운터가 30보다 커지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여면 전체가 참여해야 돼요. 그럼 5어 조건이죠. 5어 카운터가 30보다 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걸 좀 이쁘게 출력해 볼게요. 자, 배열 다 만들었으니까 출력을 좀 더 이쁘게 하겠습니다. 별집기처럼 반복 돌면서 한 줄에 대해서 빈 문장을 만들고요. 한 줄에 출력할 내용을 데이터의 ij 번째를 누적합니다. 넉슬래시 t는요. 이 넉슬래시는 엔터키 위에 보면 이런 키 있어요. 얘가 넉슬래시예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 표시가 아니고요. 엔터키 위에 있는 건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특수 문자예요. 글꼴에 따라 그 사용하는 글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글꼴을 바꿔볼게요. 자, 윈도우 기본체는 맑은 고딕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글꼴을 딴 걸로 바꾸면 어떤 걸로 바꿀까요? 주로 영문 폰트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자, 글꼴을 딴 걸로 바꾸면 이렇게 사용하는 글자 모양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다시 바꾸면 얘를 역슬래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역슬래시 t는 탭키를 뜻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게 행이죠. 행 단위로 문자열 변수를 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데이터의 IJ를 여기다 계속 누적하고 탭 넣고 누적하고 탭 넣고 그래서 한 번 출력하고 다음 줄이 되면은 문자열 리셋하고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총설정 요구에 S 그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하나 출력하고 탭 하나 출력하고 탭 이거 별짓기 응용이에요. 근데 0년이 나오는 게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0이면 숫자 출력하지 말고 그냥 탑만 쳐라.
라고 했을 때 실행 결과는 저장을 하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마 몇 살이라 되죠? 한 6월 달 달려본도 그럴 거예요. 맞죠? i가 0일 때라는 건요. 지금 2차 배열이 있을 때 지금 요 얘기에서는요. 한이 주를 의미하고요. 열이 날짜를 의미해요. 요일. i가 0이라는 거는 1주차일 거예요. j가 요일이니까 첫 번째 주가 시작하는 요일이 요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가 시작하는 요일과 그 다음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알면은 2차 배열 안에 달력을 프린트할 수 있어요. 물론 요거를 뽑아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기능을 살펴볼 때 날짜 처리를 위한 기능을 따로 확인을 하면서 그때 완전체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달력을 구성하는 기본 조건은 그냥 이렇게 픽스를 시킨 상태로 배열을 다루는 선에서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적지가 않아서 아마 마지막 거는 실습이 조금 이제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이슨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갈 거예요. 우리가 전체 수업 날짜가 22일인가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을 22일인가 그런데 제가 전체 준비한 단원이 지금 25개 단원이에요. 여기서 필요 없는 거를 지금 빼야 되고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마지막 글씨 실수 시간을 좀 부족하게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수업 올라가는 것도 낫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정리 다 되셨으면 이제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격 수강하시는 분들은 따로 출석 체크 제가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냥 바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